안녕하세요. 소망맘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댓글을 하나 받았다고 영상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그 댓글이 뭐였냐면, 이제, 가정보육 주간 계획안 서식만이라도 공유받을 수 있을까요? 타국에서 아이를 혼자서 키우고 있는데, 이제 체계가 없어서 너무 막막합니다. 이런데, 진짜 제 마음도 아, 어떡하지? 이러면서 진짜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마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열심히 만든 가정보육 주간 계획안 요거 어떻게 쓰는지 작성한지, 그리고 서식안도 제가 블로그 그 유튜브 설명글에 보면 블로그 글을 이제 연결해 놓을게요. 그래서 거기서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계획안을 작성할지 요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 외국에서 이제 아이를 또 키우는 게, 그리고 둘을 키우는 게 너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왜냐하면 외국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가정보육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게 되기 때문에 또 마음이 더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좀 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을 가정보육을 하다 보면 내가 잘하고 있을까? 이렇게 해도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저 역시 이제 어린이집을 보내기 전에 가정보육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가정보육을 내가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가정보육을 통해서 내 아이에게 주고 싶은 건 뭔지, 이렇게 목표를 적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가정보육이 정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어린이집도 정답이 없겠지만, 그냥 보육이지만, 그렇지만 내 아이를 양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 커리큘럼 하나쯤은 이렇게 작성할 수 있으면 이거대로 따라가다 보면 마음이, 그리고 이게 쌓이면 마음이 좀, 이때 이런 교육을 했었지, 이때는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고 아이를 키웠었다, 이런 내 양육 그리고 육아를 돌아보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가정교육 주간 계획안을 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가정교육을 할 때 거창하게 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건 아니었지만, 각자 과목, 그리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 신앙, 그리고 언어, 영어, 수학, 뭐 사회 이런 걸 가르치는 각 과목마다 내가 어떻게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 이걸 하는지 이런 목표는 적어 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세우고 그 다음에 뭘 했냐면요. 어, 그 가정보육을 하는데 기존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그런 플랫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유아교육 연관 계획안이 있어요. 그래서 만 3세, 4세, 5세, 6세, 7세 뭐 이런 식으로 5세까지, 0세부터 5세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연령별로 아이들이 무엇을 경험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시기에는 뭐를 해줘야 되는지 이런 거를 대충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거를 파악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요즘에는 바뀌었더라고요. 꼬망새라고 하세요? 꼬망새라고 있는데 어린이집 계획안 짜는 그런 어플이에요. 그래서 어플에 보면 어플도 있고 그 사이트도 있던데, 어플에 보면 이제 뭐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는데 무료 버전도 볼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아이한테 지금 필요한 게 안전이면 안전 교육은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감이면 계절감은 어떻게 했는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면 되고, 주제별로 정하면 되고, 그러면 그걸로 월 주제를 짜는 거예요. 제가 이 서식을 여기에 띄울 건데, 서식에 월 주제를 짤 거예요. 그러면 월 주제는 뭐 주제를 저는 항상 계절감 있게 했어요. 봄 이러면 봄이 왔어요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해서 월 주제를 짜고
그리고 만약에 크리스천이시라면 말씀 한 구절, 그 달에 한 달 동안 외울 암송할 말씀 한 절 이렇게 정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제를 짤 때는 이제 두 가지 목표를 적었어요. 저는 목표가 뭐였냐면 우리 아이한테 이 경험을 꼭 시켜주고 싶다. 이번 주에 뭘 꼭 가르쳐야 되겠다. 그럼 뭐 예를 들면 안전이면 어, 우리 아이가 그 찾길에서 안쪽으로 걸어야 된다.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꼭 그거를 숙지하고 뭐 식습관이면 그냥 우리 아이가 밥을 먹을 때 이거를 꼭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오늘 이번 주 목표는 이거니까 이번 주에는 이거는 꼭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든지 이야기를 안 해도 자연스럽게 엄마가 알고 있으면 아이도 같이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번 주 주제 같은 경우에 주제를 정할 때는 이제 그 꼬망새를 참고해서 또 아이 관심사, 아이 관심사를 같이 섞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계절의 변화를 알아요.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저희 아이는 동물을 좋아한단 말이죠. 그러면 봄에 깨어나는 동식물들은 뭘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연관된 주제를 정했고요. 그다음에 기본 생활 습관 이거는 뭐 손 씻기라든지 뭐 평상시에 아이가 잘 못하는 거 있죠. 그거를 꼭 적어놓는데 뭐 손 씻기라든지 양치할 때 스스로 하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간단하게. 그래서 그 나이의 아이한테 바래도 되는 충분한 것들. 그러니까 아이가 못하는 거 말고 할 수 있는데 조금 신경 쓰면 해야 되겠는데 이런 거를 주제 기본생활 습관을 했고 습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꼭 내가 해주고 싶은 좋은 습관들. 그러면 이제 책 읽기라든지 아니면 뭐, 식기 가져다 놓기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아빠한테 인사하기 뭐 이런 거. 그런 거 쉬운 거 이런 걸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 이제 나의 습관 나의 그거 목표 이런 것도 적어 놓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활동 요일 중요 일정은 이제 제가 이걸 보고 일주일을 살아냈기 때문에 일주일에 뭐 월요일에 뭐 아예 트니트니 있으면 트니트니 적어놓고 뭐 무슨 모임 있으면 모임 적어놓고 이런 거였는데 거의 바깥 활동이나 도서관 이런 거 스케줄 적어놓는 용도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활동 목표 언어에서 이제 언어적으로 어떻게 자극을 줄 것인가를 적는데 그러면 이거는 목표와 연관해서 언어를 적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겨울잠을 계절이 변화 봄이었으니까 그리고 동물이었으니까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의 이름을 말할 수 있다. 그러면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은 뭐가 있는지 뭐 다람쥐, 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뱀 이런 거 그렇게 해서 그런 관련 책이나 영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 영상 같은 경우도 저는 좀 많이 주제별로 분류를 해서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네. 이게 아이가 어렸을 때 보던 건데 영상을 보면 이런 식으로 파닉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제별로 제가 이제 뭐 슈퍼심플송, 생생다큐, 사이트워드, 컬러나 쉐입 그리고 알파벳 아니면 넘버, 동물, 날씨, 계절, 요일, 뭐 기분 그리고 나라, 우주, 흥미, 신체 뭐 그런 식으로 파닉스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 관심사마다 영상을 다 분류해 놓았었어요. 유튜브 들어가서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다 다운받아서 분류를 해가지고 이때 아이가 이번 주 주제에 맞게 뭐 봄이면 계절 이래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이 있다 이런 거를 같이 연관해서 영상을 틀어줬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신체 이런 부분은 이제 아이 대근육 어떻게 키워줄 것인지 그러면 자전거 하나 탄다든지 아니면 뛰어논다 뭐 이런 것도 되겠죠. 그리고 감각 탐색 이렇게 해서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놀이를 꼭 한 번은 해줬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꼭 해줬어요. 그래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중에서 이제 있으면 뭐 특별한 건 없죠. 근데 뭐 그 봄에 나는 식물을 맛본다 이렇게 하면 그거를 이제 직접 뜯는 거 그리고 냄새 맡아보는 거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식재료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식재료를 가지고 낙지 한 마리 가지고 와서 말캉말캉한 거 만져본다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주제에 맞게 좀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제에 맞춰서 아이한테 노출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뭐 소근육도 가위질 한다든지 아니면 줄긋기 한다든지 이런 걸 해도 되고 아니면 좀 큰 아이들은 사실 5세부터는 저는 자리에 앉아서 공부하는 거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앉아서 공부를 하는 시간이 10분이든 20분이든 앉아 있는 시간 그거를 길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5세 때부터는 앉아서 무조건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뭐 공부라고 해서 가나다라 이걸 쓰는 것만이 아니라 같이 퍼즐 해보고 같이 뭐 그런 오르다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이 문제 풀고 A, B, C, D 이런 거 쓰고 그런 거 했는데 그래도 그 한 5분이라도 앉아 있는 거 내 이름 쓰기, 엄마 이름 쓰기, 아빠 이름 쓰기, 사랑해요 쓰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스티커 붙이기 이런 거 그런 거 5세부터 했고 6세, 7세 때도 이제 공부는 꼭 하는 거라는 걸 진짜 강조를 해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앉아있는 시간,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 이거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대신 부담스럽지 않게 5세 때는 좀 재미있게 엄마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배울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역할 쌓기, 뭐 역할놀이 이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봄이랑 같이 주제를 해가지고 같이 해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공룡을 좋아하니까 공룡으로 역할놀이를 진짜 많이 해줬어요. 그러면 공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마 공룡, 아이 공룡 그리고 자주 가는 상황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슈퍼에 간다 이러면 아기 공룡이랑 엄마 공룡이 슈퍼에 갔네? 그러면 뭘 해야 될까? 슈퍼 아줌마 공룡이 인사를 하는 거야. 안녕 얘 왔니? 엄마가 엄마 공룡이 얘기를 했어. 5천 원 밑으로 살아. 이렇게 5천 원이 뭐지?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계속 역할 그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아줌마를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인사해야 되겠다. 아기 공룡이 인사했네. 안녕하세요 아줌마 이렇게 하고 이제 혼자서 생쇼를 하는 거지. 근데 아이한테 아기 공룡 역할을 나중에 시켜보는 거야. 아줌마한테 인사해야지 아기 공룡아 이렇게 하고 아이 손에 딱 쥐어주면 아이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역할하고 쌓기 놀이도 좀 일부러 떼가지고 왜냐면 누리집에도 그렇게 돼 있으니까 쌓기 놀이도 일부러 해서 이제 뭐 뭐지 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쌓는다든지 아니면 블록 십자 블록 그거 쌓고 이렇게 했죠. 꼭 도미노 진짜 많이 했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주제 독서도 그 주에 맞는 책을 하나를 꼭 정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꼭 한 권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권이랑 이제 한글책, 영어책 이렇게 정해가지고 한글책 읽어주고 영어책 읽어주고 그런데 애들한테 이 긴 책을 어떻게 지금 조금 6살이면 읽을 수 있겠지만 4, 5살한테 읽을 수 없잖아요. 그림 읽기를 해줬대요. 그림 읽기 우리도 여기 동물원 갔었는데 커다란 호랑이가 있네. 호랑이 몇 마리야? 한 마리? 두 마리? 두 마리가 있네. 엄마 호랑이, 아기 호랑이 같다. 그치? 그런데 코끼리는 몇 마리지? 코끼리 이렇게 세기. 진짜 많이 했었어요. 거의 그런 식으로. 그런데 원숭이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세 마리가 있다. 이 원숭이 우와 정말 멋진데? 턱수염이야? 이게 뭐지? 이러면서 진짜 많이 그리고 나비 몇 마리 있지? 찾아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둘, 셋, 넷 이렇게 찾고 그렇게 하면서 숫자 같이 익히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밑에 수학, 영어, 일상, 영상 노출, 식사, 간식 사실 어린이 5세 이하로는 5세 이하? 7세 이하로도 사실 수학이랑 영어 말고 우리가 넣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있을 때 수학이랑 영어는 계속해서 노출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노출을 했습니다. 수학은 이제 뭐든지 세보는 간식을 줘도 하나, 둘, 셋, 넷, 와, 5개, 5개, 10개
이렇게 무조건 그런 식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뭐 엘리베이터에서도 숫자 세고 이런 가정교육이 쉽지 않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영어도 알파벳 계속 노출해주고 영어는 알파벳 노출이 제일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도 뭐 그럴 수 있지 이러면서 넘어가고 대신에 이제 알파벳 노래랑 파닉스 시청도 파닉스 영상을 좀 많이 잘 이용해서 보여줬어요. 영어 영상을 진짜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파닉스, 영어 알파벳 써보기, 뭐 영어 영상 시청 이런 거를 모두 다 사이트 워드 이런 거 엄청 많이 좀 많이 노출을 했어요. 아이가 지루해하면 다른 시리즈, 아이가 또 지루해하면 다른 시리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제 노출을 해줬고 그리고 그 영상 시리즈도 이제 아이가 좋아하는 영상 위주로.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공룡 영상을 좋아하니까 공룡 나오는 거, 다이노소 트레인이라든지 뭐. 근데 이것도 또 케바케인 게 아이가 공룡을 좋아하는데 다이노소 트레인은 안 좋아해. 그래. 그러면 공룡 실물로 나오는 공룡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보면 이제 공룡에 대해서 조사하는 그런 어린이들이 조사하는 영상이 있었어요. 그런 걸 다 다운받아가지고 그거 보고 설명하고 이렇게 그런 거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영상 노출도 따로 많이 했는데 이거는 이제 코코멜론이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베이비 버스 같은 그런 건 좀 뭐라 해야 되지? 그런 건 좀 일부러 시간을 좀 제한해서 노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40분, 1시간 이상은 노출 안 하게 그런 식으로 했고 근데 그래도 사실 그렇게 해도 노출해도 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저희 애는 이제 좀 어릴 때는 제한을 좀 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조건 영상을 볼 때는 엄마랑 같이 봤어요. 엄마가 옆에서 영상을 읽어주는 거예요. 와, 누구 나오네. 와, 뭐지? 어, I'm a excavator.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러면 와, 저 엑스카베이터네. 와, 진짜 멋있다. 포크레인. 와, 저거 누가 타지? 이러면서 막 이렇게 계속해서 옆에서 읽어줬죠, 영상을. 그리고, 식사 간식. 그래서 식사 간식, 사실 저는 이거를 좀 어렸을 때 5세 이전에는 좀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균형 잡힌 식사를 위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지금은 뭐 라면을 먹이고 이러지만 그래서 그때는 이제 좀 식사 간식 이런 걸 좀 따로 과일 간식 챙기고 뭐 어, 단백질 이런 거 챙기고 이랬으니까 이 칸을 만들어 놨던 거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이 토요일, 일요일은 영어 영상 뭐 이런 거 제재 없이 그냥 지가 보고 싶다면 보고 이렇게 했는데 제지 없이 그 대신에 왜냐면 놀러 가는 날이 많잖아요. 토요일, 일요일은 뭐 일정 다른 걸 하는 아빠랑 같이 하는 날이 많으니까 그래서 토요일에는 뭘 했다, 일요일에는 뭘 했다 이래가지고 일주일이 그냥 한 페이지에 보이게 이렇게 저는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메모 다음 주에 어떻게 할 건지 이번 주에 아이가 뭐를 좀 안 했는지 뭐를 좀 좋아했는지 뭐 이런 거를 적는 그런 노트였고 아니면 내가 힘들었던 점 이런 거를 적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정교육 주간 계획안 이거를 제가 블로그에 올려놓겠습니다. 블로그에 왜냐면 유튜브에는 영상을 바로 이거를 바로 어떻게 공유를 하는지 몰라서 블로그에 올려놓을게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다운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밀번호는 1234로 할게요. 그래서 비밀번호 1234 해서 이제 거기에서 다운을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 그 이렇게 하는 게 사실 근데 엄마도 힘들 수 있어요. 사실 이렇게 계획표 짜서 하는 게 근데 이렇게 하루 한 20분 정도 투자를 해서 일요일 밤 20분 정도 투자를 하면 그리고 짜다 보면은 간편하거든요. 앞에 위에 채울 게 뭐 그렇게 많진 않아요. 목표랑 책 뭐 읽지 이번 주에 책 뭐 읽어주지 이 생각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책이랑 또 연관을 해가지고 그 주제를 많이 짰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이게 저는 이 루틴대로 계속 돌아가서 사실 이렇게 하다가 카페도 만들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저는 너무 강력 추천드려요. 너무 저는
유용하게 잘 썼고, 아이도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죄송해요. 아무튼 아이도 의미 있게 보내고 엄마도 의미 있게 보내고, 그리고 남편도 이제 외벌이를 하는 가정이라면 남편도 이거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아, 우리 아내가 내가 집에 없을 때 이렇게 열심히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이게 딱 눈으로 보인단 말이죠. 아, 청소를 안 해도 이렇게 아이를 돌보고 있구나. 이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저는 엄청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가정보육을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이 있다면, 그렇게까지 거창할 필요는 없어도 사실 뭐 많은 부모님들이 교재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 이렇게 누구한테 맡길지 이런 걸 고민하는데, 사실은 엄마가 내 아이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내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걸 가장 잘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에 맞는 가정 주간 교육안을 짜면 진짜 더 아이한테도 엄마한테도, 그리고 너무 교육적으로도 좋은 그런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랑 엄마 그 사이의 목표들을 찾아서 가정 보육 계획안 잘 사용하셨으면, 주간 계획안 잘 사용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타국에 계신 저희 구독자분께서도 어, 이제 완벽한 계획을 또 굳이 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일주일에 하나 정도 목표 하나만 세워도 진짜 가능하니까, 돌아가니까, 그리고 애는 바르게 커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또 이 가정보육 계획표 서식안 잘 해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딘가에서 또 가정교육을 너무 힘들어하는 어머니들께 이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